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암 진단,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이거 2018년도에 이제 대한간암학회에서 새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대한간암학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은 그 환자가 고위험군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B형 간염이 있다든지 C형 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 경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감지 검사라는 거는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하게 돼 있어요. 초음파를 했을 때 새로 이제 병변이 발견이 되면 그게 이제 1cm 이상인지를 먼저 봅니다. 1cm 이상인지. 아니 1cm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6개월 이내에 추적 감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개월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검사에서 1cm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가 들어갑니다. 1타 영상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결국 이제 1타 영상은 CT나 MRI입니다. CT나 MRI인데 이 앞에 이제 뭐가 붙어 있죠? 역동적 조형 증강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CT나 MRI 이렇게 한번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간암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찍냐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요. 이때 이제 조영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조영제가 이때 들어가면 조영제가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번 찍습니다. CT를 조금 있다 찍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찍고 그다음에 또 뒤에 한번 찍고 3번 이상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우리가 역동적인 어떤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형 증강 CT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세포 특이 조영제를 쓰면은 조영제 중에서도 조금 더 간세포를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역동적인 검사를 해야지 단순한 CT나 MRI를 검사해가지고는 간암을 진단하는 게 불가합니다. 진단이 불가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CT나 MRI를 찍는 것은 물론 진단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진단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변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혈관 침습이 있는지 그런 것도 CT나 MRI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간암 수술 말씀을 드릴 때 혈관 침습이 있으면 수술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CT, MRI 이런 거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T나 MRI를 검사를 해서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간세포암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간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 1cm 이상 결절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조영제 주고 조금 있다가가 이제 동맥기입니다. 동맥기. 동맥기 때는 이 조영제에 잘 염색이 돼요. 그런데 조금 좀 지나서가 이제 문맥기나 간 담독이라고 하는데요. 지나서는 이제 조영제가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식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영제가 들어갔다가 씻겨 나갔다. 라는 뜻에서 식임 현상.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모두 관찰이 되면 우리가 그걸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영상 소견이 관찰이 되면 간세포암종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문맥기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동맥기에서 그러니까 증강이 되고 문맥기에서 식힘 현상이 있으면 간세포암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간담도기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조금 민감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18년도 가이드라인부터는 간담도기에 식힘 현상이 있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CT나 MRI 검사를 했는데 이 전형적인 영상속이 만약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간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끝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영상 검사는 아까 여기 세 개 본 거 그대로 이제 갑니다. 역동적인 조형증강 CT 또는 역동적 조형증강 MRI 또는 간세포 특이 조형제 MRI 이 세 가지 그대로 들어가는데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혈관 내 조형제, 조형증강, 초음파 요게 이제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초음파 이제 사람이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할 때 이런 조형제 잘 안 쓰죠. 근데 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형제를 써서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맥기 때 조형제가 잘 들어가는 증강이 되고 지연기 때 식김 현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전형적인 영상 소견으로서 간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런 전형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형적인 거 말고 보조적인 어떤 소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문가의 영역,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영상 소견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거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거 없고 보조적인 것만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간세포 암이라고 하지 않고 간세포 암종 의증으로 들어갑니다. 의증, 간세포 암일 가능성이 약간 있는데 아주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간세포암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당연히 간세포암으로 치료 그 결정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조적인 영상 소견조차도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미확정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미확정 결절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하거나 또 뭐 생검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생검을 할 수도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간암 진단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건 이제 고위험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라든지 이런 고위험군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는 걸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준이 이제 1cm였죠. 1cm.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상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다. 또 지난번에 없었던 초음파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암을 좀 놓치지 않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